버스비조차 없어 매일 걸어 다니던 78세 노인 김기석 씨. 그는 손에 늘 빵과 우유를 들고 동네 아이들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그 자리를 지킨 이유를. 아내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어느 날, 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주세요. 할아버지 없으면 무서워요. 그날 이후 그는 아이들의 길을 지켰고 5년이 지난 오늘, 그는 아이들의 수호천사, 진짜 영웅이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밑창이 또 닳았더군요. 하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가난이라는 게 참 끈질기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일했지만 퇴직금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날아갔어요. 연금도 제대로 붙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아이들은 일찍 독립했고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아내가 먼저 떠났어요. 병원비를 내느라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녀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병원도 걸어서, 장도 손수레를 끌고 걸어서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이웃의 인사도, 모든 게 의미가 없었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숨만 쉬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방 안에만 있었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작은 쪽지를 놓고 갔더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못 뵈서 걱정돼요. -2층 민지 올림. 민지는 건물 2층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늘 혼자 등교하던 아이였죠. 가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마주쳤는데 항상 밝게 인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신은 운동화가 낯설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멀리서 민지가 혼자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민지야. 제 목소리에 아이가 휙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셨어요? 엄청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좀 감기 몸살이 있었구나. 다행이다. 저 요즘 혼자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 내일도 나오세요. 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민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걸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민지 말고도 혼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까지. 저는 자연스럽게 등굣길에 서게 되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는지 지켜보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길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매일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도 할 일이 필요해서 할아버지 직업이 우릴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직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확실히 이 시간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파는 할인 빵과 우유를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로요. 아이들 중에는 아침을 굶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배를 움켜쥐고 걷는 아이, 아침에 라면만 먹고 왔다는 아이, 빵 한 조각이 그 아이들에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를 줄여야 빵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굶는 하루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빵을 받아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배가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또 빵 사셨어요? 그럼 빈속으론 공부가 안 되지. 어서 먹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수학 시험인데 이거 먹고 100점 맞을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하루하루 살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무너졌던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등굣길을 지킨 지 1년쯤 됐을 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 매일 계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애가 그분 덕분에 안전하게 학교 다닌대요. 맞아요. 횡단보도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길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느 날 학부모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집에서 매일 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이들 덕분에 매일 기운을 얻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들의 웃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무렵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말했어요. 김기석 어르신,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이 지역 어린이 안전지킴이로 정식 위촉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공식적인 역할을 맡는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충분하십니다. 어르신은 이미 3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셨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도 두텁습니다.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됩니다. 활동비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공무원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전달해 달라고 한 편지들입니다. 읽어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이들이 손수 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학교 앞에 항상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 혼자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주신 빵 너무 맛있어요. 저 할아버지 생각하면 학교 가는 게 기대돼요.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의 슈퍼히어로예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할아버지, 저 요즘 왕따 당했는데 할아버지가 넌 소중한 아이야라고 말해줘서 힘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던 거예요. 특히 마지막 편지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지가 쓴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할아버지한테 쪽지 남긴 민지예요. 할아버지는 그때 저를 구해주셨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 나가시고 저 혼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진짜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안전지킴 일을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조끼를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지나가는 어른들도 인사를 건넸고 상인분들은 가끔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몸 건강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이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활동비는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줄 빵을 사는데 한 끼를 굶지 않아도 됐고 가끔은 낡은 운동화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겨울,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인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손목을 다쳐서 한동안 활동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 가고 있을까?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들을 들고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 없으니까 학교 가는 길이 허전해요. 저희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걱정과 사랑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학부모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 안 계실 동안 교대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이 따뜻한 동네를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후 손목이 나아 다시 등굣길에 섰을 때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서울시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지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객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손팻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장과 상금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분명 영광스러운 것들이었지만 제 눈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갔어요. 책상 안쪽에 곱게 접어둔 색연필 편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기석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고 사랑받고 행복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항상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78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감사하는 이웃들, 그리고 제 삶의 의미. 낡은 운동화를 신고 걷던 그 골목길이 이제는 빛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마침내 햇살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제가 살아있는 한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빛나는 영웅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